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자, 근대 계약기로 갑니다. 계약기의 계몽파들은 풍수지리를 이제 미신으로 이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일제는 풍수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는 풍수를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13인위원회, 요거는 전국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직관들 13명을 뽑아가지고 명혈의 지맥을 자른다. 새말뚝 박는 거죠. 그래 하는 이유는 조선 민중들로 하여금 패배의식에 젖도록 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여기 보면은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이 자료를 조사를 해가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의 풍수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한국 풍수의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뭔가 이 조선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일제는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의 위치를 각 도읍의 진산 정렬에 설치했다. 그래서 신사를 아주 좋은 명당에 설치했다. 그럼 그 틀은 누가 받느냐? 13명의 그 풍수위원회에서 했다. 또 일제는 매장, 화장에 대한 규정을 해서 개인 묘지를 못 만들게 했다. 이때부터 이제 공동 묘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개인 묘지를 못 쓰게 하고 공동 묘지를 하니까 공동 묘지 틀을 좋은 데 안 잡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공동 묘지 틀을 가보면은 엄침하게 무섭고 머리털이 뻗떡뻗떡 서는 이유가 전부 다 좋은 자리를 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공동 묘지로 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으로 풍수는 침체되고 왜곡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자, 그는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심어주었다. 국악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만들어. 여기 보면은 이 해태상이 사람이 요만해요. 굉장히 크죠. 그 앞에 관악산이 이제 화산이죠. 불이다. 불이니까 해태는 물, 수국화, 물이 불을 끈다 해가지고 해태상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문이 요게 원래는 관악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산으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불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요걸 어디로 씌웠느냐? 남산에 신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문이 다 요겁니다. 건정전 임금님이 이제 어전 회의하는 곳이죠. 요래 이제 거치가 광화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래 나왔다. 요게 이제 관악산 가는 거고. 여기 불나면서 요거를 이제 신사로 돌려놓고 다시 불나면서 원위치해 놨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맥을 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현대 일제의 탄압으로 침체된 풍수 사상이 해방 후에 미신으로 완전히 격화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풍수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천시를 받았다. 그러나 풍수는 국가의 큰일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국립묘지 선정이라든지 도청 이전지 등을 잡을 때 풍수적인 입지 조건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 또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그들의 정권에 대한 필연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풍수 사상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꿈이 금오산 자락에 있는 할머니 묘가 임금을 나오게 하는 자리이므로 박정희라는 인물을 배출하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논리로 5.16 쿠데타에 대한 필연성을 강조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합천에 있는 아버지 묘가 청교혈이다. 청교혈은 제왕 지지다. 임금이 나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50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논리다. 그래서 그 밖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모두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의도성이 숨어있다. 자, 현대 와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당시 풍수지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도시계획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풍수지리도 젊은 학자들 사이에 연구가 활발해져 일반 국민들도 미시라는 개념에 벗어나 자연지리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자, 여기 뭐 유명한 풍수 책들입니다. 자, 우리 도청 금무산이죠. 이 보면 산이 이렇게 빙 둘러가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 있고 제일 앞에 이제 조산이 이제 물 파구 쪽에 이제 하이말 거기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하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연터가 좋아요. 지금 여기 뭐 많이 들었었죠. 이건 아마 뭐 초창기 때니까 지금 이 앞에 뭐 아파트고 뭐 어마어마하게 좀 발전했습니다. 자, 풍수 이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양기론. 이거는 양기론 어떤 것이냐? 도시, 뭐 마을,
군사요충지, 신도시, 공단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보는 것이 양기론입니다. 자, 음택론 이거는 말 그대로 묘. 여기는 이제 충효 사상이 들어있다. 그렇게 하면 자손이 번영하고 부귀가 왕정한다. 이런 발복론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양택론 이거는 말 그대로 집, 사무실, 뭐 건물, 점포 이런 것을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음택론. 자, 음택론은 동기 감흥에 의해서 발복이 되고 이제 우선 육탈이 되고 황굴된다. 그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한번 발복이 시작되면은 여러 자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유골이 다 쇠할 때까지 지속되므로 몇백 년, 거의 한 120년, 한 4대까지 흘러갑니다. 자, 이기론. 이거는 혈을 중심으로 이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산의 형세나 방향, 어떤 물의 방향,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기론은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경전, 미신, 비결, 비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기론입니다. 현기론. 말 그대로 현기론은 생기가 어디에 있느냐, 생기가 모여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경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 틀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게 이 무령론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현상을 본따서 형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다. 그래서 무령이 없으면 명당이 아니라 할 정도로 무령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룡농주형이래. 용이 날아간 여의주를 갖고 논다 해서 용이 날아가면서 여의주를 갖고 논다. 그럼 여의주에 해당하는 구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는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신승겸 장군이 고는 자리에 계신다. 자, 갈마음수형. 목마른 말이 물 먹는다. 그는 터다. 그러면 물 먹을 수 있는 앞에 못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용사형이다. 용이나 뱀의 형상이다. 그럼 이런데는 반드시 뱀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우암 송철 선생의 묘입니다. 요거는 이장을 해가 왔어요. 자, 이장을 해가 오기 전에 어떤 이제 지간이 이 틀을 보고 장군 대자형이라 장군이 딱 앉아있는 형이다. 자, 그 왜 그러냐? 요거를 병령에 나쁘는 깃발로 본 거예요. 우리 병령에 보면 이렇게 천막 치나는 거 이제 그 깃발이 흔들리죠? 이걸 깃발로 본 거예요. 그럼 장군이 앉아가 병령을 쳐다보고 있는데 병졸이 없어요. 병졸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병졸을 만들자 해가 만드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천시장이 이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장군이 앉아가 대자형이다. 장군 대자형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무령론은 어떤 형상을 보고요. 이거는 난근목이죠. 아마 여러분 난근석은 많이 봐도 난근목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본다. 자, 여기는 자 우리 여성의 비유해놨습니다. 여근곡이다. 우리 경주 가는 데 있죠. 밖에서 보면 꼭 여성의 모습을. 그럼 이런데는 음기가 강하겠죠. 음기가 강하다. 그럼 이런데 음기가 강하니까 이 반대편에 양기에 해당하는 걸 해가 음양을 조화를 시킨다. 그럼 여기 음기가 강하니까 남자들이 명이 작겠죠. 그래서 난근석을 세워가지고 음양을 조절해서 남자들의 명을 길게 하는 거다. 우리 광개토왕 비문도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난근석입니다. 난근석. 음양을 조절한다. 자,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여기를 보면은 요 사람 요 이마, 눈, 입, 목, 가슴 이렇게가 배 이래 손을 요래 얹어가 요래 미인이 누워있다. 미인, 와우형. 미인이 누워있다. 이 산이 어디냐? 구미금오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구미금오사 많이 가보셨지만 아마 이런 모습으로는 잘 못 보실 거예요. 그 난구미 쪽에 그 다리가 있어요. 난구미 다리 쪽에서 딱 요걸 보면은 이런 형상이 나와요. 그 미인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 누워있는 형상이다. 이게 이제 무령론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금성입니다. 금성면에 이 비봉산이죠. 비봉산입니까? 금성에? 비봉산이죠. 자, 그거 보면은 이쪽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여성이 이래 누워가 가슴이 볼록하게 배에 손을 얹어가 다리가 여기 가보면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 있어요. 벌려가 이쪽에서 이래 보면은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 있는 형국입니다. 미인이 이렇게 누워 올 모습이고 가슴이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배우에 얹어가 요래 누워 있는 형상이다. 자, 그 다음에 양택론.
이건 집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아 택지를 정하는 방법. 그래서 집터, 건물, 도읍지, 도시, 하다못해 정자, 절터, 사당 모두 다 포함되죠. 그래서 양택지, 음택지의 지리적 형세는 같으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크면은 도시가 더 갈기고 작으면은 촌락, 그보다 더 작으면 정자, 그보다 더 작으면 절, 그보다 더 작으면 묘터가 되겠죠. 그래서 국세가 아주 넓으면은 수도나 도시의 도읍이 될 수 있고, 이보다 작으면 소도시, 촌락이 더 작으면 개인 주택지가 되고, 주택지보다 더 작으면 묘터가 된다. 자, 양택 가상학입니다. 양택 가상. 자, 우리 사람은 관상학이라 그러죠. 관상학. 그러면 풍수에서는 집을 가상학이라 합니다. 가상학.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틀을 잡는 후 그 터에다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방위는 어떻게 하고, 안에 내부 구조는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상학입니다. 자, 양택은 그 집에 태어나거나 잉태하거나 성장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기둥이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기를 직접 받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우리 그런 이야기도 하죠. 이사 잘못 가가 낭패 보는 분도 계시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빨리 발복하는 이유는 집이란 인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휴식, 수면을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가상학은 집의 크기, 모양, 대문, 부엌, 방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집은 큰데 아주 또 터는 큰데 집을 적게 지는 사람, 또는 터는 적은데 집을 크게 지는 사람, 대문을 또 아주 크게 해가지고 막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또 해놓은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최초의 풍수 지리는 죽은 자의 무덤보다 산 사람의 생활 터전을 찾는 것이 시작을 되고, 그 후에 기가 있느냐, 동기 가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묘토 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풍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죽은 자를 위한 음택보다는 살아있는 양택 풍수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터가 좋고 묘터가 좋다. 이거는 정말 잘 되는 거죠. 근데 집터는 좋은데 묘터가 안 좋다. 이런 데 있겠죠. 또는 집터는 안 좋은데 묘터가 좋다. 이 나오는 것마다 결과가 다 달라요. 그걸 보는 것도 수업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 초까지만 해도 도읍지, 마을 터를 정하는 게 더 중요했다. 그러나 정도전 무학대사 이후로는 이제는 충효사상과 맞물려 묘터가 더 중요해져. 집터보다 묘터가 중요해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묘터보다 집터가 더 중요하다. 자, 기 받는 터 고르는 방법. 좋은 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가 들어온다. 또 나쁜 터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래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몸이 무거워요. 좋은 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 받는 터를 찾을 때는 터의 강약, 터 모양, 집의 방향, 대문의 방위, 건축물의 구조, 일조량 등등등에서 찾는다. 생활 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방위가 중요해요. 집의 방향, 대문, 거실, 안방, 부엌 등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느냐. 이게 너무 안 맞으면 집이 고마 흉가돼요. 그래서 방위학을 잘 활용하면 기존 주택도 풍수지연 처방을 할 수 있다. 자, 주택이 이제 몽고인들이 사는 이제 파오라는 주택입니다. 요거는 지붕이 요래갖고 뻥 뚫렸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지붕이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천장이 요래, 여도 보면 천장이 막아져 있죠. 이거는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은 여 막혀가 기가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둥근형으로 뚫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양택의 3대 조건. 이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을 보도록 터를 지라. 전차후관. 앞은 좁고 뒤는 넓게. 전저후고 앞은 낮고 뒤는 높게. 우리 옛날 한옥들 보면은 자, 안방에서 이렇게 대청 하나 내려와가 이제 신발 신죠. 또 신발 신고 또 돌다리 한두 칸 내려가가 마당이죠. 마당에서 또 한두 칸 내려가가 대문이죠. 대문에서 한두 칸 나가야 도로죠. 전저후관. 이게 이제 거꾸로 해놓으면 집이 이제 거꾸로 진 집입니다. 영천의 계현동에 살고 있는 신성일 씨 집이에요. 이제 몇 년 전에 짓죠. 이제 신성일 씨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답사를 몇 번간 썼는데 신성일 씨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우리 어성도서관 팀들하고 한번 갔는데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첫눈에.
그래 갔더니만은 마침 또 신성일 씨가 마당에 있다가 우리 대문 앞에 사람들이 웅숭웅숭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첫눈 왔을 때는 오는 손님은 반갑다 하면서 문을 열어줘가 우리 신성일 씨 집에다가 여기서 차 한잔하고 놀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신성일 씨 보면은 참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택지의 기lum, 기란 택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있는 배산임 수양, 또 바람이 잘 통해 햇빛을 잘 받아 땅이 단단하고 배수가 잘 돼야 된다. 흉한 택지, 암석이나 자갈이 많은 땅, 또 이제 물가, 연못, 늪지, 호수를 매립한 땅. 이런 땅은 밑바닥이 이제 터가 좋지 않죠. 또 꼴짝이나 개울에 이제 거기를 편편하게가 집지. 여기 집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절대 집지가 사시면 안 돼요. 꼴짝이 입구에. 화장실, 축사, 쓰레기, 매립지 이런 땅 자체는 기가 탁한 땅이죠. 이런 데는 집을 지고 사시면 안 된다. 좋은 터와 좋은 집. 좋은 터는 이제 에너지 균형, 그 땅 모양이 좋아야 되고 또 그 땅의 흐름이 지기가 순해야 된다. 양지 바른 터, 바람이 잘 온화하고 뭐 태풍이 몰아치는 이제 그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바람이 아주 막아주고 온화한 곳, 수맥이 없는 곳. 나쁜 터는 깨진 터. 물이 빠져나가고 뒤로 물이 흐르는 수맥이 흐르고 엉달진 거 여러분들 다 거의 아시는 내용들. 자, 생활 풍수에서는 실내 공간 배치법에가 부엌, 거실 이런 거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방위학. 자, 방위학은 동서남북 방위에 대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은 숙명적인 부분도 있으나 풍수나 사주, 주역, 육임 등으로 운을 열어간다. 개운법으로 그 운의 한계를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그 방위학도 개운법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해서 피용치기를 한다. 그래서 방의 위치는 어디 놓여? 공부 잘하는 방위는 어디고? 또 잠잘 때 방위는 어디로 자냐? 또 장수하는 비결, 식사하는 방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우리 풍수에서는 이 비보라는 말을 써요. 비보. 그래서 나쁜 것을 막고 이제 길하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안에 황제 복두껍이 인형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두껍이 모양. 요런 거를 사용해서 어떤 방위에 놓으면은 재물이 생긴다. 재물을 생긴다. 자, 요거는 잉어. 합격이나 건강을 기원할 때 사용하는 비법물. 문창탑, 공부나 합격 이런 거, 성진, 또 여의 용 모양, 입신, 성진할 때 필요한 거. 또 검은보 해가지고 이 재물을 상징하고. 또 닭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닭은 이래 보면 전부 다 흙을 파짓기죠. 파짓기가 서로 비밀이 없어요.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다. 자, 비유해가지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합쳐가 만드는 것은 재물 방지. 자, 양택 비범을 설치 한번 봅니다. 자, 이 집을 잘 지났어요. 여기에 깨구리 2마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 엄마 깨구리가 따로 있죠. 아마 요 애기 업어낸 게 엄마 깨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엄마, 요거 자식 깨구리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보도록 만들어 놨죠. 안으로. 복이 들어오라고 해놨겠죠. 통상은 이거 보면 이제 밖으로 하는데 요분은 이제 안으로 이어놨습니다. 자, 요것도 고개를 약간 숙여야 됩니다. 이래 좀 돌려보시면은 요 농협 앞에 요 깨구리가 하나. 요도 깨구리도 어미 깨구리, 새끼 깨구리 요렇게 얹고 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요 앞에 뭐가 있노 하면은 법원이 있어요. 법원. 우리 법원은 별로 기가 탁한 곳이죠. 그래서 탁한 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막아놔. 여기 농협에 아마 지점장이 풍수를 좀 아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도로가 이렇게 꺾여가요. 그럼 도로가 원래는 이게 물이거든요. 물이 여기를 이제 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막아놔요. 여기 해서 이제 상호로 연한 겁니다. 상호로. 자, 여기도 보면은 도로가 이래 흘러가요. 이래 흘러가면서 여기를 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강물이 이래 흘러간다 하면 이쪽 동네가 물 난리 나요. 강물이 넘치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돼. 자,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나무가 지붕보다 커요. 나무가. 이 집에 이거 나무 지금 많이 잘랐습니다. 전에는 이 밖에서 보면 이 집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거 많았어요. 자른다고 잘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 지붕보다 높은 나무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이 상당히 좀 기가 허하죠. 허합니다. 대개 이래 보면 남자들이 잘 안 돼. 여기는 여기 산 계곡입니다. 계곡에 집을 지나서 계곡에 집을 지어놓으면 이 계곡에 계곡풍이 불어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요 사람들이 대나무를 심어가 뒤에 요래 막아놔. 대나무로 비보했다. 그럼 뒤에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막아주니까 여기가 겨울에 상당히 따뜻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